임상 실습 중에 PB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BL은 어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PBL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게 결국은 임상 추론 교육의 맥락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본과 1, 2학년은 그 가설 연역적 추론을 통한 PBL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과 3, 4학년이 되면 이제 스키마 귀납 추론을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PBL은 본과 1, 2학년 때 PBL을 그대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실습 때는 스키마 기납 추론에 맞는 PBL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PBL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설 연역 추론이고 어제 부총장님께서 쭉 강의하신 부분이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본과 1, 2학년 때 이런 컨셉 맵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스키마를 만들고 본과 1, 2학년 동안 이제 그러고 실습에 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제 이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3화부터 받으면 학생의 머릿속에 여기까지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PBL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키마를 먼저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치컴플렛만 주시지 마시고 임상실습 PBL은 프레젠트 1, 2스까지 줍니다. 학생 어느 정도의 병력이 조금 들어있는 자료를 전날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전날 주면 되고 아니면 뭐 그 자리에서 줘도 되지만 학생이 약간 스키마를 정리하고 올 시간을 좀 벌어주시는 게 좋아서 전날 정도 PI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고리즘이죠. 해리슨에는 지금 스키마가 거의 없어지고요. 전부 알고리즘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건 다 이제 AI가 가져갈 부분이라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학생을 절대 훈련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추론 교육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강조하고 있는데 절대 알고리즘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케이스가 알고리즘에 안 들어간다는 거 교수님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죠. 실제 환자 볼 때. 그래서 약간의 예외를 전부 다 놓치게 됩니다. 알고리즘으로 공부를 하면. 그래서 학생들은 전부 알고리즘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스키마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제 분야 관절통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PBL 하면서 그려본 스키마입니다. 이 스키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첫날 PI까지 주셨으면 스키마를 먼저 그려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지에 마카를 쓰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손으로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그려야 학생들이 디스커션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교수 설계 전략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펴놓고 학생들한테 그림을 막 그리게 하고 서로 막 디스커션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레퍼런스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키마를 처음에 먼저 그리게 합니다. 그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 스키마를 그릴 때 너무 많은 학생이 한 조면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생기기 때문에 내과 같은 경우도 반드시 두 조로 나눠서 해주십시오. 12명이 동시에 스키마 하나 그린다는 거는 분명히 프리라이더가 생기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두 조로 나눠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PBL 이제 스키마를 딱 그리고 나면 스키마를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를 시키고 내과 같은 경우는 두 조가 발표하니까 서로 피드백하게 합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하게 하고 또 교수님 피드백 주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날은 그러고 끝입니다. 첫날은 끝이고 첫날에 이제 과제를 주시는데요. 그 전지를 딱 들고 그냥 피켓실로 가라고 하시고 피켓실에 딱 펴놓고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 병역 청취는 파란색, 신체 진찰은 빨간색으로 모든 단계가 갈라지는 부분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로백페인으로 했고요. 로백페인으로 이렇게 쭉 만들고 학생들이 여기 보면 빨간색, 파란색 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로백페인이 인플라메이토리와 난인플라메이토리로 나눌 수 있는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그제엄을 다 씁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 인플라메이토리에서 아티큘라와 난아티큘라를 나눌 수 있는 히스토리와 피지컬을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있는 피지컬과 히스토리를 쓰게 합니다. 쓰게 하고 이렇게 끝까지 다 쓰게 하는 걸 과제로 줍니다. 그럼 둘째 날 학생이 이제 이 상태로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면 이제 이거를 다시 발표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과제 해온 걸 발표를 하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나머지 뒷부분의 케이스를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이때 학생이 요구한 히스토리가 이게 뭐 검사 결과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추정 진단을 붙이게 하고 그러면 추정 진단이 나왔으면 치료는 뭐 할 건지 이까지 이제 둘째 날에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날에 이 치료할 때 그 외래도 그렇고 경과 기록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 이 환자한테 필요한 치료를 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저께 매니지먼트 리즈닝이란 말을 부총장님께서 하신 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맥락에 맞는 치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진단명에 대한 치료하면 안 되고 교수님께서 준 케이스에 대한 적절한 치료,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신기능, 간기능 다 고려한 그런 치료를 고르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 2가 이러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다시 요약해보면 문제 표현 주고 학생들이 스키마 쓰고 스키마를 고도화하고 발표하고 끝나고 조별로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병력 천치 신체 진찰 다 적어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발표 들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자료 주시고 학생들이 진단하고 치료해보는 이런 형태로 나뉘는 게 임상실습 PBL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과제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제가 학생들이 PBL 했던 케이스로 그대로 과제를 다시 내고 있다는 것을 작년 말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같은 임상 표현의 다른 질환을 과제로 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관절통으로 제가 통풍 관절염으로 PBL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또 계속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키마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려면 다른 길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의 케이스를 하나 과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염증에 어떤 골개사를 해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랑 뭐가 다른지, 내가 했던 PBL과 뭐가 다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스키마가 전부 더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PBL을 진행하는 교수님은 2세트의 케이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PBL을 진행하는 케이스, 과제를 줄 케이스, 그리고 2개는 서로 좀 디스크리미네이션 되는 케이스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과에서 교수님한테 오리엔테이션 꼭 해주시고 이게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실습 담당 교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